적은 자기 자본으로 건물을 사기 위해선 실거래 금액과 감정가의 차이가 적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DH 빌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요,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돈이 넘쳐나고 있는 시기에 대출 이자는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대출을 일으켜서 너도 꼬마 빌딩을 매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떠오르고 있는 단어 레버리지 투자, 제 블로그 연예인 빌딩 포스팅에도 자주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다들 레버리지 하는데 레버리지 그게 뭔데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오늘은 DH 빌딩과 함께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 보시죠. 빌딩 투자에 100명 중 99명은 대출을 활용합니다. 적게는 매매 금액의 30%에서 많게는 80%까지 대출을 받습니다. 저희가 고객들에게 대출을 적극 권해드리기도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경비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소득세 부분을 이자 경비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는 이유는 특히 적은 돈으로 더 큰 빌딩을 매입하기 위해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영어로 레버레이지란 지렛대를 의미합니다. 지렛대를 이용하면 실제 힘보다 몇 배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죠. 금융에서는 실제 가격 변동률보다 몇 배 많은 투자 수익률이 발생하는 현상을 지렛대에 비유하여 레버리지로 표현합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내가 가진 자본보다 부채에 근거하여 투자를 하는 것이죠. 남의 자본을 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정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고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부의 레버리지 효과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레버리지 효과를 빌딩 투자에서 어떻게 이용될까요? 대출을 받을 때는 실제 거래가가 아니라 감정가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게 됩니다. 보통 감정가의 80에서 90% 정도의 대출이 나옵니다. 은행에서 이 감정가를 정하죠. 감정가를 위해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하고 은행에서 실사나 서류 검토를 통해 감정가를 정하고 대출 가능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감정가가 높을수록 대출이 더 많이 나와 상대적으로 적은 자기 자본으로 비싼 건물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연예인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 신용 등급이 높게 평가되니 대출에 조금 더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아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지만 부동산 대출을 받기 위해선 매입하려는 건물 가치가 충분해야 합니다. 실제 가격보다 감정가가 달라지죠. 시세가 아무리 비싸더라도 감정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100억에 거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정가가 50억이면 대출액을 많이 받아봤자 50억 이상 받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감정가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요. 그중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을 역으로 환산해 건물 가치를 정하는 수익 환산법이 있고요. 인근의 비슷한 건물 매매 사례를 비교하여 계산하는 사례 비교법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도심에 있는 빌딩은 사례 비교법으로 감정가를 결정합니다. 내가 사려고 하는 빌딩 인근 지역에 거래가 잘 되고 대출 사례가 많을수록 감정가가 시세와 가깝게 형성되기에 주변의 상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 빌딩 매매의 약 30%가 강남권에서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빌딩 매매 사례가 많다 보니 강남권은 감정가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강남권을 더욱 선호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시지가가 연평균 4에서 5% 정도 상승하는 반면 강남 빌딩은 8에서 10% 정도로 2배 정도 더 오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출 금액도 더 높아지고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적은 자기 자본으로 건물을 사기 위해선 실거래 금액과 감정가의 차이가 적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출이 많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는 레버리지 효과를 잘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국면에서 감정가와 실거래가 차이는 건물 가치를 올리고 거래가 자주 일어날수록 줄어듭니다. 그래서 최근 감정가가 매매가의 80에서 90%가 감정 금액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불과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매매가의 7, 80%였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레버리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나의 건물 가치를 높여야 하는데요. 건물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공실률을 줄이고 계약을 갱신하여 임대료를 올리는 방법으로 가치를 올릴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대출 여건이 유리해지게 되니 더 많은 매수자들이 모여들 테고 더 좋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수요가 많아지니 공급의 가치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레버리지를 잘 활용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예인 공효진 씨는 한남동 7941번지를 2013년도에 37억에 매입 후에 2017년 10월에 60억 8천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불과 4년 만에 시세 차익을 23억 정도 보신 것이지요. 공효진 씨는 한남동 건물을 2013년 매입 당시 24억 원을 대출을 받아 자기 자본 13억으로 매입을 하였습니다. 약 매매 금액의 65%의 대출을 받았는데요. 현금 13억으로 대출 65%를 활용해서 60억 8천에 매각을 하였으니 자기 자본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적극 활용하여 큰 시세 차익을 본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레버리지 효과를 잘 보았다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레버리지 투자가 어떤 것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아직도 조금 어려우시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본을 2억을 가진 A씨가 10억짜리 건물을 보았습니다. A씨는 이 건물을 산다면 무조건 2배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3억을 대출받아 건물을 매입을 합니다. 예상한 대로 시간이 지나 10억의 건물을 판다면 A씨는 은행에 3억을 갚고 자기 자본 2억을 뺀 5억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즉 2억으로 5억을 번 것입니다. 이처럼 타인의 자본을 이용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이제 이해가 정확히 가시나요?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죠. 5억을 주고 건물을 샀는데 건물값이 떨어졌다면 건물을 팔아서 은행의 빚도 갚아야 하니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런 경우는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되겠네요. 건물 가격이 100% 오른다면 수익률은 2배가 되겠지만 반대로 건물 가격이 50% 하락한다면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것이 레버리지 효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수익률은 배가 되지만 당연히 무조건 플러스 효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기존 자신의 자산에 맞게 대출한 돈을 더해 투자하는 것, 그리고 수익이 나오면 대출금을 먼저 갚는 것, 레버리지 투자 전략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다면 수익률은 확대되지만 예상과 달리 자산 가치가 하락한다면 손실폭도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는 공격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 투자가 위험한 이유는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해 사용한 부채에는 높은 이자 부담감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대출금과 이자를 갚고도 남을 정도의 높은 수익률을 내야만 레버리지 효과를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물 가치가 상승해야만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과 예상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수도권 내 빌딩은 사놓으면 올라가기 때문에 부의 레버리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무조건 대출을 활용하여 건물을 매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돈 버는 지름길입니다. 돈이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게 하십시오. 하지만 레버리지 투자, 레버리지 효과 좋다라고 말만 듣고 무리한 투자를 하시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건물을 매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은행과 협력하여 사전에 확인하셔서 지혜로운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대출 한도 금액이나 대출 이자는 은행마다 다 다른데요. 은행도 같은 은행이더라도 지점마다 다 다르고 같은 지점이더라도 은행 지점장의 역량마다 다 다릅니다. 대출도 조건이 여러분이 이용 중에 있는 주 거래 은행이라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니 여기저기 비교해 가면서 이자율과 담보 비율 등을 제일 잘해주는 곳으로 선택해서 대출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 두세 군데의 견적을 받아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해주는 곳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